이스라엘군이 이번 기습을 주도한 하마스 사령관을 제거한 데 이어서 하마스 이슬라믹 지하드와 함께 가자 지구의 3대 저항단체로 꼽히는 대중저항위원회의 그러니까 PRC의 군사조직 수장도 제거했습니다. 하마스 지도자들을 제거한 이스라엘군 상황을 와이타임스가 추적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와의 전쟁 13일째인 현지 시간 19일 성명을 통해서 정보기관 신베트의 첩보를 토대로 이 가자지구 남부 라파 지역을 공습해서 PRC의 군사조직 수장인 라파트 아부 힐라를 제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PRC는 무장정파 하마스 이슬라믹 지하드와 함께 이 가자지구를 대표하는 대이스라엘 무력 저항 정파로서 이 요르단강선을 통치하는 파타당의 등을 돌린 인사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지난 2000년에 조직된 단체입니다. PRC는 창설 초기부터 레바논 무장정파인 헤즈볼라의 지원과 영향을 받아서 가자지구의 헤스볼라라고도 불리는데 이스라엘과 미국은 PRC를 테러 단체로 이미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가자지구를 점령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부담이 크다는 전제하에 우선적으로 이 하마스 등의 테러 단체 지도부들을 핀셋 제거한다, 이런 방침하에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이번 기습을 주도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사령관을 공습으로 제거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 전투기를 동원해서 대규모 공습을 실시했고요. 이에 따라서 하마스 사령관인 무라드 아부 무라드가 사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 침투를 주도했던 하마스 공중부대의 지휘부 수십 명도 제거했다라고 이스라엘군은 덧붙였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최고 지휘관 중 한 명이 이스라엘 방위군의 공습으로 사망했다라고 로이터 통신 등이 17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하마스 군사 조직인 알카삼 여단의 아이만 노팔이 가자지구 중심부 부레이지 캠프를 겨냥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숨졌습니다. 아후 아흐메드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노팔은 이 하마스 군사 조직인 알카삼 여단의 중부 사령관이자 하마스 군사위원회의 일원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군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방금 하마스 고위직 노팔을 제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노팔은 이스라엘 민간인을 공격하는 지시를 내렸으며 하마스에서 가장 지배적인 인물 중 한 명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한편 하마스와 연계된 가자지구의 매체는 18일 이스라엘 공습으로 하마스의 첫 여성 정치국원으로 활동해왔던 자말 알 산티가 숨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알 산티는 하마스의 공동 창설자로 알려진 압델 아지즈 알 란티지의 부인인데요. 이 란티지는 2004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2021년 3월에 이 하마스 내의 첫 여성 정치국원으로 뽑혀서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군이 암살 표적 1호로 삼고 있는 인물은 따로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5일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하마스의 강경 지도자 에흐야 시노와르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하마스 내에서 오랫동안 잔인한 집행자이자 이스라엘의 숙적으로 여겨져 왔으며 악의 얼굴로 불린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시나르는 2011년 포로 교환으로 석방되기 전까지 20년 이상 이스라엘 감옥에서 복역한 바 있었는데 2017년에 가자지구에서 무장단체의 지도자로 부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스라엘군 대변인인 리차드 헤흐트 중령은 하마스 공격자들이 10월 7일부터 시작된 잔인한 침공으로 이스라엘인 1,300명 이상을 살해한 바 있었는데 이 사건의 주범이 바로 에히야 시노와르라고 지목했습니다. 60세 또는 61세로 추정되는 시나르는 가자지구 남부의 주요 도시 칸 유니스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알 마즈드, 아랍어로는 영광이라는 뜻인데요. 이 하마스 군사 조직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도움을 줬고요. 1987년 1차 인티파다로 알려진 폭동과 폭력 시위가 발발했을 때 이 하마스 결성을 도운 바 있습니다. 1988년 초 시나르는 이스라엘군에 체포되었고 결국 이스라엘군이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하마스의 국경 공습으로 체포한 군인 길라드 살리트와
막교환한 1100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 중 가장 고위급으로 2011년 석방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군과 하마스 간의 치열한 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친이란 국가 레바논의 무장 세력이 가세함으로써 이스라엘 북부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전선 확대와 관련해 가지고 협력하고 있다 하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현지 시간으로 18일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벌이고 있는 이 전쟁의 다음 단계를 헤즈볼라와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라고 하마스 고위 인사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레바논 주재 아메드 압둘 하디 하마스 정치국장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하마스가 지난 7일 이스라엘 공격 계획을 동맹인 헤즈볼라에 사전에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서 중대한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압둘 하디는 이어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에 헤즈볼라를 이번 전쟁에 끌어들이는 주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헤즈볼라는 자신들의 참전에 반대하는 누구에게도 신경 쓰지 않고 참전하지 말라는 경고도 무시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전 시도를 참전의 주요 변수로 꼽은 겁니다. 압둘 하디는 또 헤즈볼라가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전투를 회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보여줬다 그러면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선을 넘으면 이스라엘의 전면적인 공격을 개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국경지대에서 교전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 간의 충돌도 이어지고 있고 18일 새벽에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마을 두 곳을 미사일로 공습하기도 했습니다. 헤즈볼라도 로켓과 대전차 미사일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북부 국경을 따라 설치된 이스라엘 군사시설 7곳을 포함해서 총 10개 지점을 공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부 하니타 키부츠 등에 침투해서 폭발물을 설치하려던 헤즈볼라 대원 4명이 이스라엘군에게 사살됐습니다. 헤즈볼라는 전날부터 이스라엘 국경 초소에 감시 카메라를 파괴하는 공격도 시작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예비군을 포함한 병력이 6만여 명에 달합니다. 이슬람 국가 그러니까 IS 등 주변 세력과 싸우면서 실전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이스라엘 영토 깊숙이 공격 가능한 정밀 유도 미사일, 대전차 미사일, 드론 등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최대 3만 명 병력의 로켓탄 유지인 가자 지구의 무장단체 하마스보다 전투력이 월등하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에 따르면 최근 이란 방면에서 시리아 다마스쿠스와 알레포 국제공항을 거쳐서 헤즈볼라 주둔 지역으로 추가 무기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헤즈볼라와 같은 이슬람 시아파인 이란은 최근 몇 년간에 헤즈볼라에 수억 달러 자금을 비롯해서 미사일, 드론 등 각종 무기를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하마스보다 전력이 막강한 헤즈볼라가 본격적으로 전쟁에 합류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더해서 또 하나의 전선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어서 전선 확대는 중동 지역을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미군의 참전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헤즈볼라가 참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경우에 미국 병력을 사용하는 시나리오가 최근 백악관 회의에서 논의됐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은 이슬람 시아파 국가로 이란과 가까운 시리아에 대한 공격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18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남부 쿠네이트라에 있는 시리아군 진지를 공습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이스라엘은 시리아 알레포 국제공항을 공습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를 지원하는 이란 혁명 수비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시리아를 선제 공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에 처해 있습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헤즈볼라의 공격이 확대되면 이스라엘은 공격적으로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고,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국지 충돌이 격화되어서 전면전이 벌어지면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등지의 이슬람 전사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일촉즉발의 위기감까지 감돌고 있습니다. 현재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접경 해상인 동지중해에는 전투기와 미사일 요격 유도탄 등을 갖춘 미국의 핵 항모 전단 2개가 전개되어 있습니다. 와이템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